검진 예약 잡았으니까 보험부터 들어야지. 혹시 지금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 보험 가입하셨습니까? 남들보다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이제 검진에서 뭐가 나와도 든든하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험이 없어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보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 시점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중에 이상소견이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검진 직전에 급하게 보험을 준비하고 안심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진 전에 서둘러 가입한 보험이 왜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세 가지 구조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 고객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 90일의 침묵, 면책기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무심코 넘긴 추적 관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인은 절대 혼자서 확인할 수 없는 인과관계의 고리를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다행이다. 내 보험은 지금 이런 면책 조항에서 자유롭구나. 아니면 지금 내가 준비한 이 보험은 검진 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둘 다 오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난 다음에는 그 어떤 전문가도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불러 상담을 받았죠. 지금 검진 받으시기 전에 이 암보험 하나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들어두셔야 나중에 검진에서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이분은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매달 18만 원짜리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마음이 아주 든든해졌습니다. 마치 천하무적 방패를 얻은 기분이었죠. 며칠 뒤에 건강검진 날입니다. 병원의 공기는 항상 차가워요. 코끝을 찌르는 그 알코올 냄새. 매년 검진 받으러 오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 무섭지요. 내시경 검사를 위해 침대에 눕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서 내가 잘 깨어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막 흔들어 깨워서 겨우 눈 뜨고 일어나서 얼떨떨하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랍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위에서 종양이 발견됐는데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큰 병원 가셔서 정밀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이분은 안도했습니다. 이야, 진짜 며칠 전이었는데 보험 들어두기 정말 잘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고가의 표적 항암 치료까지 포함하니까 영수증에 적힌 숫자는 몇 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 후에 바로 보험금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이제 보험금 들어오면 한시름 놓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약은 면책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방패라고 믿었던 보험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은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평생 모은 노후 적금을 깼습니다. 내 몸은 아픈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치료 때문에 돈을 벌지도 못하고 쉬어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치료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험 하나 믿고 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 엄청난 돈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분명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할까요? 방금 보신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면 예상치 못한 구멍이 보이는 경우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보험증권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구멍들 지금 제가 하나씩 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90일의 침묵, 면책기간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암보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보험이 가입한 지 90일이 지났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 검진 결과와는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검진 직전에 급하게 가입하고 일주일 뒤에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 시점을 잘못 잡으면 보험료만 내고 정작 필요할 때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허점은 고지 의무, 추적 관찰의 구멍입니다. 아픈 적이 있으면 미리 말해달라. 그럼 가입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수술한 적 없으니까 깨끗해 라고 생각하며 쉽게 가입합니다. 그런데 보험에서는 이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넘긴 조금 더 지켜봅시다.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라는 말도 보험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확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1, 2년 내에 다시 검사해 보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2년 전 검진에서 용종이 작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을 들으셨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재검사나 치료의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이것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걸 모르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과거 검진 기록을 샅샅이 훑어봅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정말 신중하게 이런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가입해야 손해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요점은 부담보와 인과관계의 미로입니다. 이건 정말 전문가와 함께가 아니면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보통 가입할 때 갑상선은 3년 동안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라는 식의 조건을 걸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부담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래, 갑상선만 아니면 되겠지 라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과관계라는 아주 복잡한 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폐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보험사가 이건 과거 갑상선 질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의 전이나 합병증의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장 범위인지 일반인은 약관을 몇 번을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전문가와 추가 검사 자료 등을 동원해서 이건 보장 제외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저 네 그런가요?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보험을 점검하는 게 가장 위험한 그 이유입니다. 내 보험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껍데기 뿐인지는 그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보험에서 제외된 부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보험을 새로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매달 돈을 내고 있는 그 보험이 막상 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인지 그것부터 점검 받아 보시라는 겁니다. 고정 댓글에 간단한 점검 양식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현재 보험 가입 여부 정도만 적어주시면 지금 구조가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점검해 드리면서 이건 잘 되어 있어서 유지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무조건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치매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암은 수술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와 면역요법이 시작됩니다. 한번 치료 받을 때마다 수백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큰 치료비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에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 추가 치료 비용 이게 겹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자녀들의 학원비를 줄이고 외식을 끊었지만 역부족입니다. 6개월, 1년 버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노후를 위해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제대로 점검 한번 받았어야 하는데 후회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험은 문제가 생긴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보험에는 생존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아직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만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이 찍히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전문가가 와도 여러분의 무너진 구조를 고쳐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보험이 건강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작동하는 구조인가? 면책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보험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가 앞으로 크게 올라도 내 자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구조인가? 지금 당장 보험료가 합리적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소득이 끊긴 70대, 80대에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험료가 감당이 안 돼서 해지하게 된다면 그건 보험이 아니라 고지서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확신이 없다면 저와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저는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왜 아무도 미리 이걸 안 알려줬을까요? 알았으면 진작에 고쳤을 텐데. 여러분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구글 폼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 한 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대행사도 아니고 다른 설계사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만든 제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듣겠습니다. 지금 내 보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방은 그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양식으로 신청 주시면 현재 보험 구조, 놓치고 있는 부분, 유지 가능 여부,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되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인생은 언제나 그 설마를 가장 잔인하게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돈으로 돌아옵니다. 보험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생이 무너지는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보험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터는 도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치매일로부터 1년입니다.